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사회복지법 제가 실천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발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발달 과정들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지금 복지법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들이 발달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누군가의 노력들과 또한 다양한 역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이제 복지법들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퇴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중심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60년대 이전의 상황들을 볼게요. 1960년대 이전에는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기본법과 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회복지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선구호령이라고, 이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기원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빈민을 구제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시동원체제 하에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구호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법이 뭐냐면 조선구호령이 65세 이상 노세자나 아니면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또 폐질, 질병의 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부조, 의료부조, 주산부조, 생업부조를 실시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부조가 순수한 목적이었나라는 거죠. 조선고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2차 세계대전이 확산되는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청년들한테 징병제를 이렇게 계속 시작을 계속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징병 거부를 막고자 징병을 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가족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목적으로 이런 목록으로 만들어진 게 조선구호령이었던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군정에선 이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 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제19조에서 법률이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명시했어요. 여하튼 이제 이 당시에는 전쟁과 국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이때 당시 헌법 제19조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규칙을 1952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이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규칙이 뭐였냐면 군사원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원호법 또는 후생시설 기준령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규칙에 따라서 전쟁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들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1960년도에서 70년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박정희 시대죠. 5.16 군사쿠데타로 만들어낸 박정희 정권의 복지정책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1960년도는 제3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이후에 사회기관과 규율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갱생보호법이라든지 인락행위 방지법 제정을 했어요. 또한 이제 이때 당시에 쿠데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혁명 공약 같은 것들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이 당시의 법이 이렇게 이제 사회 기강을 규율한 법, 그리고 또 권력 기반을 다지는 법, 그다음에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가난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혁명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권력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들로는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라든지 군인연금법이 1960년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나 이제 산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들이 이 당시 제정이 되었는데요. 생활보호법이라고 1961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근데 이 생활보호법이 기존의 조선 구호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보호법이 진행됐다는 거죠. 이 생활보호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 시행되기까지 약 40년 동안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공부적 법률로서 기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2000년도까지는 일종의 이제 복지법들이 생활보호법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그 생활보호법 매우 빈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나 선원보험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사회보장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정도의 법률,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정도 수준이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혁명 정부가 인심을 얻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다는 거죠. 거의 이름만 있지 실제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산업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법률이 곧바로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 때 법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보듯이 쿠데타 이후에 사회기반을 잡는 법률이라든지 권력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군인연금 같은 이런 법률들은 시행이 됐지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산업화를 위해서 산재보상 보험법들은 이제 진행됐지만 나머지 복지에 관련된 법들은 제대로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정권의 정당성과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법률을 제정했지만 나머지 복지에 대한 보건이나 복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그리고 주로 민간 사회사업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화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은 산업화에 투입하고 그리고 복지는 민간의 자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제 정권의 의지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72년도에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1973년도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군인에 의해서 교원에게도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신 정부 안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이 권력 기반으로서 지지 기반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복지연금법이 73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1970년대 외국에서 이제 구상 원조가 됐던 것들이 차관으로 바뀌면서 국민복지연금법이 거의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료보험법이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법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보험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와서 좀 개정되면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우리 건강보험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꼼꼼히 따져볼까요? 주사 맞기 싫어요. 가끔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요. 보험료는 안 내지만 병원 갈 일 많은 나이 플러스 혜택.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보험료가 좀 아깝죠. 저보단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느라 정신이 없죠. 저야 뭐 제가 낸 보험료로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니까 감사하죠. 보험료 내고 병원 갈 일 없는 나이 마이너스 혜택.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가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덕분에 든든하죠. 보험료는 내지만 병원 갈 일 또한 많은 나이 다시 플러스 혜택.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혜택을 비교해보면 결국 내가 낸 보험료는 나에게 꼭 돌아오는 병원비 혜택입니다. 인생을 펼쳐보면 건강보험의 가치가 보입니다.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 이처럼 건강보험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가 2010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고, 또 그 혜택이라든지 건강보험이 미치는 대상, 광범위한 대상이 굉장히 잘 짜여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학살을 통해서 집권한
그래서 공포 조치를 단행하면서 또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왜냐면 이제 정권의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화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법이죠. 국민연금법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86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제정해서 1988년도에 시행이 됐죠.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5년 유예를 거쳐서 300만 원을 탄 사람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65세에 연금을 타잖아요. 타는데 이게 이제 연장을 해서 65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묵혀두는 거죠. 그래서 70세부터 이렇게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 이제 늦춰졌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높아져서 거의 300만 원까지 받는 사람 최고가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연금은 그렇게 이제 연금 평균으로 보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1956년도부터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면서 이분들의 연금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80년대 국민연금법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국민연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의료보험이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돼서 198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보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81년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었죠. 그것의 전신이었죠. 이게 개정돼서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에서 공포된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이 시행됐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됐고요. 그리고 89년도엔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법이 1989년도에 전부 개정이 되고요. 영유아보육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타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입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배치가 규정되고 이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 크게는 사회복지사 이제 2급을 따게 되잖아요.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을 도전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따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특수한 유형들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의료복지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이런 아주 전문성이 강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199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의 상황을 좀 볼게요. IMF는 1997년도에 발생했죠. 그래서 이때 상황들을 보면 이때는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이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뭘까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장이 자유화되는 거.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시장이 자유화되고 그리고 철도나 전력, 통신 이런 국가 산업들이 민영화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관세가 철폐되고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들이 축소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국가 내에서의 경쟁이었다면 이때 9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해서 세계가 경쟁하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계속 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서 1995년도에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구조조정 활발하게 되고 또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대비해서 실업을 보장, 그러니까 실업의 실업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4대 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박정희 때 많이 시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95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4대 보험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면서 5대 보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착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농어촌, 자영업자까지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민연금법이 1988년도에 시행되면서 이제 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죠. 처음에 50일 이상의 500일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가 사업장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면서 95년도에 농어촌 자영업자까지도 대상이 이렇게 확대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후에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까지도 포함하면서 국민연금법이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만들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돼요. 이때부터 이제 정신건강보험센터, 지금 센터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책임성을 위해서 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신고제가 도입되어서 복지다원주의의 다윈주의적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사회복지 신고제 도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돼서 저소득 빈민층의 자활공급체를 지원하고 자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돼서 의료보험법이 통합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보험법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IMF 9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 봤고요. IMF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막 혀가 굳어가요. 이게 이제 갑자기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영상들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막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MF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는 다시 수업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